안녕하십니까. 자, 그룹과외 반의 학부모님께 드리는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룹과외 반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원 강사라고 합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들의 자제분들이 이제 그룹과외 반을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며 어떠한 도움들을 받으며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서 공부하는지 제가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님, 아버님들께 정말로 깊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영어 5등급, 탐구 5등급입니다. 혹시 그룹과외 반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요, 이와 같은 성적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등급 아니면 6등급 아니면 4등급 정도, 요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하위권 친구들이라는 얘기죠. 때로는 베이스가 아예 없어서 그 이하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하는 대학은 현재 상황으로는 가기가 힘들죠. 근데 그룹과외 반의 사실 1차적인 목표는 인서울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서울권을 목표로 하면 사실 어느 정도의 등급대를 맞아야 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과를 기준으로 해서 국어는 2등급, 그리고 수학도 2등급, 영어도 2등급, 탐구도 2등급. 대체적으로 앞자리가 2등급 정도가 떠야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요 정도까지를 갈 수 있고 국숭세단 요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 한번 들어보시면 사실 평균 5등급에서 평균 2등급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현재 남은 기간이 올해 2021년 수능이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9개월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학생들이 한 과목당 올려야 되는, 향상시켜야 되는 등급들을 하나씩 다 더해보면요, 12등급입니다.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12등급의 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사실 재종반들의 성적 향상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1년을 공부했을 때 한 과목에 한 등급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때 오르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미끄러지는 친구들도 많고요. 모의고사 때 오르는 듯 하다가도 또 실수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과연 12등급을 올리면 대학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해지겠죠. 이를테면 이런 경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실 가나다군에서 대학교 원서를 뭔가 써볼 만한 대학도 거의 없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가나다군에 뭔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정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정말 없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지방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 대학을 가야 되나? 인서울권에서 이 대학을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다소 행복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12등급을 올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재수생 1000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의 친구들이 이런 드라마틱한 12등급을 올리는 성적 향상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어머님, 아버님들의 주변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리셨나요? 혹시 그런
아이를, 그런 학생을 알고 계시나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종반에서도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룰 수 없는 목표일까요? 최근 3년간의 그룹과외반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학생들의 성적표와 그리고 합격증과 그리고 학생들의 전화, 이런 디테일한 자료들을 통해서 수집한 결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저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능을 보게 되면 학생들과 함께 원서를 쓰는 작업까지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어낸 결과들입니다. 고려대 인문계열,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서강대 북문과, 한양대 국문과, 한양대 영문과, 중앙대 신방과, 중앙대 동양화학과. 이 친구는 미대였는데요. 그룹과외반에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실기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너무 수능 성적이 낮아서 밖에서의, 외부에서의 미대 선생님이 너는 수능만 올려가지고 와라. 실기는 수능 끝나고 우리랑 같이 하겠다. 이런 친구였고요. 해군사관학교를 현재까지 다수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다수라는 말은 여러 명이 합격을 했고요. 제가 지금 언뜻 떠올리는 친구들만 해도 대략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희대 물리학과 서울 캠퍼스입니다. 최종 합격했고요. 그리고 건국대 체육교육학과 최종 합격했습니다. 등등등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이렇게 항상 합격증으로 이렇게 항상 수집하고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고 아버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입니다. 사실 2021년도 입시 결과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해군사관학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간 상태죠. 중앙대 간호학과 최종 합격했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는 3관왕 했습니다. 홍익대 경제학부 최종 합격했고요.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합격한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 홍대, 전북대학교, 가천대학교, 광운대학교, 그리고 간호학과를 특히나 지망하는 친구들이 유달리 또 그룹과외반에 매년 들어오는데요. 작년에도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간호학과에 입학을 해서 지금 이제 입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호학과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과들이 점수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호학과를 가게 되면 취업 걱정은 대부분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몇 명의 사례만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냐면요. 이제 이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개인정보상 사실 보이지 않는 게 더 좋고요. 이 친구는 이제 국어 1, 수학 3, 영어 1, 사탐 3등급, 1등급을 맞은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성실했던 친구였습니다. 정말 성실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정말로 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의 엄청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열린 마음과 성실함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저희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점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attitude와 같은 점들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수학이 다소 약한 편이었지만 역시 수능 때는 수학까지도 3등급으로 끌어올려서 6등급 정도로 제가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등급 정도로 끌어올려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합격해서 지금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가나다군 3관왕을 했고요. 이 친구는 홍대 경제학부에 들어간 친구입니다. 수학 3등급.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2등급, 사탐 2등급, 2등급. 이런 친구였습니다. 국어는 지금 보니까 3등급이네요. 이 친구는 수시로 수능 최저를 맞춰서 역시 마찬가지로 홍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요, 미대반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였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기에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었던 친구였고요. 그 친구가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탐구 1등급을 맞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정말 누가 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들어올 때는 사실 이 친구가 검정고시를 본 친구인데요. 대안학교를 졸업했던 친구였어요. 대안학교를. 근데 여기 들어온 상태에서는 사실 베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룹과에 반해서 기초를 만들었고요. 그룹과에 반해서 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관반으로 또 올라가서 더 성적 향상을 이루어내서 현재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상태입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 친구는 어느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이루어냈냐면요. 실제로 학원 사설 모의고사에서 학원 내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베이스가 없던 친구가 학원 내 사관학교 친구들, 사관반 친구들을 다 제끼고 1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고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선생님들께 질문도 정말 많이 했던 친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 그룹과에 반해서 베이스를 잡아주지 못했다면 과연 이런 또 처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성적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일반 재종반에서는 정말 한두 명 나오기도 힘들다고 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님, 아버님이 자제분들께서도 이제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면서 경험하게 될, 도움을 받게 될, 그리고 함께 걸어나갈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생님 한 명에 학생들이 6명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 사실 학생들의 집중력조차 사실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8시간, 10시간 이상 자다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의욕도 아직은 좀 강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만약 수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공부의 스타트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됩니다. 6명입니다. 6명이 한 교실에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재종반에서 30명이 수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이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선생님과 눈 마주치면서 호흡하면서 따라갑니다. 사실 저도 수업할 때 아이들의 만약 표정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천천히 더 설명하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주거나 그래도 안 되면 또 그 친구를 기억하다가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혹시 그 부분 어렵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면서 계속적으로 이해를 시키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절대 졸 수 없습니다. 존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선생님 한 분의 학생 6명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선생님은 현재는 그룹과의 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정말 그 수업 1시간 1시간에 6명의 아이들에게 그 수업 때 가르쳐줘야 될 내용을 정말로 성심성의껏 수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처음에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자습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예로 들면 드디어 개념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긴 거죠. 영어로 예를 들면 그래머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문장을 어느 정도 조금씩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수업이 이해돼야 됩니다. 수업이 시작입니다. 저희는 1대 6반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6명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영수의 과목 책임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재종반에서는 국어 과목만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 다양한 선생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요.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 같으면 뭐 독서는 어떤 선생님이 들어가시고요. 또 문학은 어떤 선생님이 들어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룹과외반은요. 선생님이 한 분 딱 정해져서 아이들의 점수를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의 점수를 끌어올리려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종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책임이 완전히 부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선생님들의 어떤 커리가 점점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선생님 한 분이 뭐 독단적으로 뭘 진행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룹과외반은 다릅니다.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아이들의 정말 실력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선생님들이 많은 것들을 진행하며 많은 것들로 도움을 주며 많은 것들로 책임을 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들께 수능을 보기 전까지 정말 많이 의지합니다. 정말 흔들릴 만한 시기에 저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성적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과 바로 상담에 들어갑니다. 전략을 짜고요. 원인을 분석하고요. 과연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뭘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요. 바로 자료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더 뭔가가 필요하다면 더 시간을 두고 아이와 계속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성적을 반드시 내가 향상시켜야 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룹과외반 학생들의 학생을 가르칠 때 정말 역시 열심히 하고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면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방법들을 연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학생의 독해 자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와야 됩니다. 무조건 학원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룹과외반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이 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배운 수업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선생님을 찾아와라. 오늘 만약 당장 찾아온다면 선생님이 몇 시가 되든지 간에 퇴근 시간이 몇 시가 되든지 간에 항상 이해시켜주고 선생님이 퇴근을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세요. 절대 모르는 걸 다음 날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맡은 학생들을요. 제가 성적들을 반드시 올려야 되고요. 그 아이들은 또 저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1년 동안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저뿐 아니라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그룹과외반에 많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 저는 보고 있고요.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수준별로 반편성이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못 따라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또한 그 6명의 아이들의 수준이 너무 편차가 심하면 사실 아이들의 수업이 만족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잘하는 친구는 수업이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쉽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너무 못하는 친구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수업을 해도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6명이서도 수업의 어떤 진도에 그리고 이해도에 그리고 실력의 편차가 응용력의 편차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반드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이 본인의 수준과 실력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할 때는 반에 대한 조정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어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바로바로 찾아와서 선생님들께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해주고 있고요. 상담해주고 있고요. 피드백해주고 있습니다. 수준별로 계속적으로 반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처음 들어왔을 때 반배치고사와 작년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고사를 봐서 편성하는데 지나지 않고요. 절기마다, 분기마다, 학기마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적 향상이 되는 정도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룹과외반 내 S반이라고 하는 명문대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친구들은 6명보다는 15명 정도 또는 12명 이 정도의 아이들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명문대반이라고 하는 의식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S반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들어왔던 선행반 친구들도 이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반에 들어간 친구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성적대가 많이 올라간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업을 영어, 국어, 수학 수업을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는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반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 반이 또 이 반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는 반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또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이 반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처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들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요. 우왕좌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요. 정말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라 9개월의 싸움입니다. 9개월의 싸움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 처음에 수학이 부족하다 싶어서 수학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수학 막 8시간씩 해버립니다. 국어 30분도 안 합니다. 영어 아예 안 한 날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요. 입시도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성적들이 점차적으로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과 담임 선생님께서 스터디 플랜을 초기에 알려주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 피드백을 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고민할 때마다 학과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서 과목별의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스터디 플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학과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사인 옆에서 지켜봐도 정말 아이들이 정말 좋은 케어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사실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습 시간이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부족한 과목들은 조금 더 비율을 늘려야 되고요. 어느 정도 안정된 과목들은 조금은 다른 과목에 옮길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능 날까지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혼자 가다 보면 흔들리기 쉽잖아요. 고민도 많이 되고 특히나 멘탈이 약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멘탈에 대한 부분을 정말 학과 담임 시간부터 정말 수업 시간까지도 정말 강력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원하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룹과외반의 친구들은요. 학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생활 담임 선생님 그리고 과목 선생님까지 왜냐하면 과목 선생님은 학생의 점수를 책임지고 향상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시입니다.
선생님, 저 오늘 정말 고민이 있는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그날, 아니면 웬만하면 정말 2, 3일 내에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생들이 절대 혼자 가는 느낌은 아닌 거죠. 학생들이 고민이 생길 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학과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과목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상시에 항상 있다는 점이 저는 그룹과외반의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다양해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수시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정시로 대학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많은 카드들을 정말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카드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룹과외반에서는요, 9월달 되면요, 학과담임 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과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진로 상담을 통해서, 사실 그 전부터 많이 이루어졌지만요, 더 정밀하게 진행을 해서 수시 원서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능이 끝나게 되면 그 받은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정시 상담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사실 많이 노력하시는 학과담임 선생님을 저는 봤고요. 그리고 정말 정보에 있어서도 정말 어느 선생님 못지않다는 걸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강사로서 정말 많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수시부터 정시까지 믿고 맡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또 얼마든지 학과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님과 아버님과 그리고 상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모토는요, 학생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의 모토는요, 학부모님께 사실 1시간 할애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사실은 학생에게 더 쓰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 주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조금 통화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